네, 인천 포커스 나는 뉴스메이커다. 자, 오늘 출발하기에 앞서 오늘 초대 손님을 모시게 된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왜 이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지 이런 상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근대사의 그 길목이었죠. 그래서 근대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우리 그 이야기를 풀어간 책들은 이제 몇 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 속의 인천을 소재로 해서 인천의 속사를 보여주는 그런 칼럼을 쓰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정희 네,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직접 하시죠. 예, 아, 제가 전화 한번 말씀드렸는데 본인 시작하시죠. 네. 저는 사단법인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배준영입니다. 그리고 인천적십자사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인천항만물리협회 회장을 하면서 인천항을 둘러싼 경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많이 관여를 하고 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네, 항만과 같이 생활을 해오셨다 이렇게 네, 네. 생각이 좀 드고요. 좀 이력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근데 이제 항만 지역 경제 중요한 축이다 보니까 네, 이제 경제연구원을 지금 차려서 네, 이제 직접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칼럼 이렇게 쓴 거를 제가 이렇게 쭉 유심히 보니까 지역 경제와 관련된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경제면 어렵잖아요. 근데 참 재밌게 쓰신 게 많아서 네. 그런 내용 재밌는 것만 좀 뽑아봤습니다. 물론 네. 예, 지역 경제하고 연관이 또 있는 걸로 중심으로 해서 네. 몇 가지 꼭지를 놓고 네, 네. 오늘 좀 아주 저희가 좀 딱딱하게 질문하더라도 풀어서 쉽게 아, 설명을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책의 그 중간쯤 보니까 이 경제하고 관련한 것 중인데 인천과 네. 인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 선회를 네, 네.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네. 보면서 요즘에 인천 인물들이 세계적으로 스타가 됐거든요. 네. 우리 저 LA 다저스의 류현진 네,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 있었죠. 또 네. 얼마 전에 20세 미만 청소년 축구단의 이강 우리 저 누구죠?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네, 네. 아주 뭐 그 인천을 엄청 이렇게 빛내준 분들인데 네. 이 칼럼에 소개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죠? 예. 뭐 유현진 선수가 이제 싸이 영상이라고 네. 내셔널리그의 정말 최고상을 받을 이제 대상자라고 그러고요. 이강인 네. 선수도 이번에 월드컵 U20에서 MVP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반열에 우리 인천의 건아들이 올라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네. 인천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칼럼에 그 장면 전 총리와 김한란 이화여대 전 총장을 총장을 얘기를 다룬 거는 네. 그 두 분이 팀워크를 갖춰서 한 일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건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1948년도에 예. 파리에서 UN 3차 총회가 있었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유일한 단일한 합법 국가임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회의인데 두 분이 같이 갔습니다. 예. 근데 동갑나기고 둘 다 죄송합니다. 인천 출신이에요. 네. 인천 출신의 동갑내기 네, 친구네요. 네, 네. 그래서 그 회의에서 결국 48대 6으로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았는데 네. 그 회의에서 우리가 만약에 실패했으면은 6.25 전쟁 때 예. 아마 유엔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나라를 구한 분들이네. 네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예. 또 김구 선생님은 인천에서 김구라는 이름을 얻으셨고 네. 또 인천 축항을 할 때 네. 그때 같이 또 참여하셔서 하신 분들도 김구 계시고. 선생님은 네. 출신은 인천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 인천과 인연을 통해서 네, 인천 네. 축항 네, 네. 그 공사를 참여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 뭐 말하자면 노역이긴 노역이죠. 했는데 예. 그래도 인천에 그런 족적을 남기고 가셨다는 게 있고 또 네. 뭐 잘 아시겠지만 한진의 조중훈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해안동에서 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세계 굴지의 또 물류 기업을 이루었으니까 예. 인천이 그 해부량수의 어떤 기반에서 네. 많은 에너지를 분출해서 훌륭한 분들도 네. 많이 배출해낸 그런 고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위인이나 네.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찾아보면 다 있지만 그리고 또 속 좁은 지역주의에서 엿잡는 건 아닌데 네. 인천이란 인물, 어떤 국가를 구할 수 있는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인물까지 배출했을 수 있는 그런 배경, 어떤 역사적인 뭐 어떤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천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닷물은 다른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해불 양수를 말씀드렸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 음. 그리고 그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성 네. 이런 게 이런 자유분방하고 또 나름대로 창의적인 힘을 발휘해서 네. 인천이 지금 300만의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의 분출 과정이 이게 펼쳐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다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바다가 주는 정서적인 네, 그 네, 효과. 네. 자, 바다 얘기하셨으니까 바다로 가볼게요. 네. 칼럼 중에 상당 부분 또 바다와 연관된 걸 많이 쓰셨어요. 네. 그 중에 보면 뭐 공정과 상생의 인천항, 네. 또 뭐 수도권 항만을 키워야 물류 전쟁에서 이긴다. 네, 이런 네. 제아의 칼럼.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쏙쏙 들어오던데요. 우선 요걸 놓고 좀 제가 몇 가지 좀 포인트만 좀 찍어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항만의 중요성 왜 네. 중요한 겁니까? 강조를 많이 하셨던데. 네,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항만은 짐이 많은 곳에 항만이 있어야 됩니다. 좀 네. 더 나가서 얘기하면은 소비와 생산의 중심에 음. 항만과 물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상하이가 우리나라 수도권이랑 인구가 비슷해요. 예. 한 2,400만이 넘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상하이 항만을 굉장히 키웁니다. 네. 근데 거기 장강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갖고 예. 항만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무려 바다 쪽으로 32km 다리를 빼갖고 거기 예. 양산항을 만들어서 네. 거기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만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배후가 있기 때문에 배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거기 15개가 넘는 보세구역이라든지 경제특구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인천은 어떠냐? 마찬가지로 2천만이 넘는 우리 수도권을 배후로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특화하거나 선택과 집중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을 해양수도라고 그래서 부산을 오히려 키우고 더 증진시키고 이 정부에서 계속 신경만 써서 네. 상대적으로 인천이 좀 손해를 봤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수도권이라는 이런 뭐 명백한 예. 이런 생산과 소비의 배후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인위적으로 바꿔갖고 네. 지역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쪼개는 거는 네.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부산을 인위적으로 개발시키거나 광양을 네. 인위적으로 발전시키거나 이거는 물류 상황으로 봐서는 옳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항, 인천항이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수도권 분류의 40% 정도밖에 인천항을 통해서 안 들어와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 대부분 부산을 통해서 상당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비자들이 손해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그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해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못 왜곡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 이제 잘할 수 있고 특화된 곳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 상하이의 그 배후 도시의 물류량을 상하이에서 다 한 곳의 항에서 네. 전부 다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고 네, 네. 지금 수도권은 한국은 수도권에서 필요한 물건을 네. 40%만 인천항에서 네, 그렇습니다. 받아서 처리하고 예, 물류 예. 비용이라는 게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로테르담의 얘기를 예로 들기도 하는데 로테르담이 유럽 최고의 항만입니다. 근데 좀 그 유럽에서 가장 오렌지 주스가 많이 나가는 수출항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렌지 주스요. 예, 예. 유럽에서. 그게 바로 로테르담 항인데 네. 사실 로테르담이 오렌지랑 전혀 상관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이해가 안 가서. 네, 예. 네. 근데 오렌지가 잘 썩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로테르담에 갖고 오면은 여기서 가공하고 만들고 라벨링하고 여기서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원스톱으로 수출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테르담이 사실 물량이 부산항의 7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네. 부가가치는 8배가 넘는 그런 항만으로서의 어떤 최적화된 이 베스트를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인천항도 좀 이런 원스톱 서비스가 다 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다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예. 네, 그런 지원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죠. 공항 항구를 끼고 제조까지 이루어지고 네, 이거는 네. 당연할 거고요. 네, 네. 그럼 인천 같은 경우는 남동공단도 있고 공단이 있잖아요. 네, 국가공단도 네, 있고요. 네. 그러면 얼마든지 제조를 할 수 있는 배후 도시를 갖고 있잖아요. 배후 공단을요. 네, 네. 그렇다면 나머지 지금 실종돼 있는 60%의 물량 이걸 인천으로 끌고 온다면 근데 이게 저희가 남동공단 같은 이런 예. 그 곳이 있기는 한데 네. 지금 물류단지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물류를 사용하는 이런 그 인더스트리에서 예. 이 비용이 적정한지 네. 충분히 넓은지 네.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동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은 너무 이제 비용도 상승하고 예. 그리고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그 바다이고 아직 그 매립은 안 됐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류단지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 개발되고 있는 신항을 적극 활용해서 네네. 제조 기능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항우를 뽑인다면 네. 실종돼 있는 60% 물류 이걸 갖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셔야 네. 정치권이고 또 같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네. 이 40%의 수치는 정부에서도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예. 널리 알려진 거고요. 그렇습니까? 네, 다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거를 바로 잡는다 이런 차원이고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예. 이게 태평양에서 중국까지 가는 항로에 어떤 중간점에 있거든요. 예. 환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산의 역할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부산보다는 지금 북중국의 항만이 환적을 안 하고 스스로 하겠다 해갖고 예. 지금 부산항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과 소비에 말하자면 본거지에서 예. 물류가 이루어지는 게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칼럼을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겠네요. 예. 네. 네. 지금 IT 바람이 네. 뭐 전 세계 뭐 전 곳곳 뭐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고요. 이 혁명을 네. 갖고 오고 있습니다. 뭐 네, 그래서 네. 우리 뭐 경제학자들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네. 이 부분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4차 네.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항구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변모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도구인지 우리가 이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항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짐을 싣고 내리고 운반하고 보관하고 뭐 이런 일련 과정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원장을 갖고 있는 여러 주체들이 이거를 공유하게 되면은 이게 틀림이 없이 이제 물류가 흐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그리고 전산화를 통해서 요즘 야드 트랙터라든지 97% 이상의 그 컨테이너 야드의 그 작업들이 예. 다 사실 전산화가 돼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기업과 이 머스크라는 선사들이 네. 서로 연계해 갖고 짐을 어느 배에 실는 거를 주문하고 이런 과정을 전부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서로 공유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어떤 기술 변화가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물류 분야, 예. 또 물류 분야에 속해 있는 이 항만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인천항에 네. 지금 IT가 어느 정도 접목이 돼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그 첨단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뭐 SDS 같은 데서는 네네. 그 SM 해운과 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선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 작업에 관련해서는 사실 그 인력 작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전부터 고생하신 하원 노조 분들도 네. 계신데 이제 점점 인력이 줄어가는 추세라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은
그런 기술의 발전과 맞물린 네.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항만업계도 우버 택시와 같은 네, 그런 어떤 그 인력이 줄어들거나 어떤 정보가 공유되면서 네, 일자리가 줄어드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예, 사실 기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꼭 IT, 네. 꼭 4차 산업혁명 이런 거를 말하기 전에 예. 사실 그 인천에 말한 항운 예. 노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2만 명까지 있었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정말 옛날 얘기죠. 근데 인력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전부 기계화, 전산화 되면서 네. 인력이 줄어들고 말하자면은 효율화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음. 너무 줄어들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우려를 표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 파도 얘기를 해서 제가 항만까지 왔는데 예. 인천항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무지무지 갖고 있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저 퍼센트 부분은 칼럼에서 제가 못 봐서 네. 네, 실제로 이렇게 그 우리가 물량을 다 소화를 못 하고 있었나 뭐 이런 거를 다시 알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인천항이 자꾸 어떤 규모나 이런 네. 그 담당 물류 비율이 줄고 있고 인근에 또 항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네.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인천항을 키워야 되겠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항이다. 이런 또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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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두 번째 칼럼을 쓰시는 이유를 또 알게 됐고요. 네.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유정란의 도시가 돼야 된다. 네. 우리 유정란 하면 보통 우리 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병아리에서 네. 유정란이 병아리가 태어날 텐데 네. 인천에 병아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유정란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은유나 비유 같은데. 네. 이게 그 유정란이라는 게 말하자면 부화될 수 있는 네. 내실 있는 알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마 닭의 해를 앞두고 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셨구나.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이 양적으로는 굉장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가계 평균 소득은 다른 지역보다 좀 낮다든지 부채도 또 높고요. 네. 그리고 인천 사람들이 50% 이상의 그 카드 소비액을 경기도나 서울에서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경제자극을 만들어서 지금 세 군데서 키우고는 있지만은 네. 좀 배드타운의 기능이 상당하다는 걸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실 있는 크기가 커진 만큼 좀 내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유정란의 도시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ABC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유정란의 도시가 되기 위한 인천시의 ABC 전략이 뭐냐? 첫 번째는 그 어트랙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인천이 168개의 아름다운 섬이 있고 예. 또 말씀하신 이 근대의 유적이 있고 예. 또 강화에 5,000년의 지붕 없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트랙션을 잘 연계하면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찾아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내실 있는 인천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밸런스, 그 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원도심에서의 이 자원과 자산을 바탕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사 오시거나 잘 맥락을 모르신 분들은 네. 왜 구도심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선진국의 제가 볼 때 지표라고 보면은 시골이나 아니면 도시나 네. 그 서로 뭐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비교적 균등하게 잘 산단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두 번째 균형 발전을 통해 갖고 구도심을 이제는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C는 Creation of Jobs입니다. 그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인천이 고용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 사실 그 품질이 좋은 일자리는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이 없고 큰 기업이나 내실 있는 기업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바이오라든지 일부 좋은 기업들이 와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네, 네. 그래서 좋은 품질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인천시를 내실 있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예. 그런 ABC가 갖춰져야지 내실이 있고 네. 그런 도시가 이제 실제로 알을 까서 병아리를 날 수 있는 유정란의 도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천에 지금 몸집이 많이 커졌다는 거죠. 네, 커지고 네. 있고요. 예. 시민들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해서 커진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먹어서 비계층이 많은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한 그 세 가지 처방도 지금 해주셨습니다. 네. 매력적이고 또 네. 균형감을 갖추고 품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네.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유정란 도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유정란 도시 참 잘 재밌게 꾸미셨던 것 같아요. 제목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인천하면 우리 공항도 빼놓을 네. 수가 없는데 공항에 네.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아주 비판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을 인천공항과 400km 떨어진 항공정비단지 건설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던데 네, 네. 그러니까 400km면은 인천석 어딘가요, 여기가? 사천입니다. 사천입니까? 네, 경상도 네. 사천. 네, 네. 네, 거기다 비행기는 인천에 있는데 네. 정비소는 거기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이 얘기시죠? 예, 예. 아, 칼럼을 말씀하시니까 예, 예. 사실 그 칼럼은 그 발행 부수가 한 130만 부 정도 되는 네. 모 신문에서 제 칼럼을 냈는데 제가 원래 제목은 비행기 양날개로 날라야 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천하고 인천이 같이 날라야 된다 그러는데 네. 거기에서 약간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제 취지는 하여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그 세계 1위서부터 7위까지 비행 편수를 기준으로 한 그런 공항은 모두 그 정비단지가 가깝게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상식이죠. 예, 상식인 것 예, 같은데. 근데 인천만 해도 정비단지가 부족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극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천하고 싱가포르 창의공항하고 규모는 비슷한데 예. 인천은 2,000명이고 창의공항은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공항 종사자를 얘기하시나요? 지금 정비 관련 예. 여기는 2,000명인데 여기는 예. 2만 명이라서 네. 그것만 봐도 좀 잘못됐죠. 그래서 제 그 추측으로는 네. 이게 사천에 있는 카이라는 기업이 사실 예전에 현대, 삼성, 대우 이런 항공 쪽의 기업들이 합쳐갖고 말하자면 정부에서 키우는 이런 기업이고 네. 또 사천도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금 플러스 3천억 원을 대줘가 거기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천은 어떠냐? 전혀 지원을 안 한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인천공항도 그렇지만은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이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천을 지원 안 하는 게 단순히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천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더 위험해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만의 MRO 이 정비 관련해 갖고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해 갖고 주는 돈이 무려 1조 원이나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항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가 있는 곳에 항만을 만들고 정비단지가 진짜 있어야 될 곳에 정비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인위적으로 왜곡해서 예. 이쪽으로 다 지원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예. 대만에 1조 원을 줬다는 건 어떤 의미? 그건 그러니까 예. 그 MRO 그러니까 정비단지 관련해 갖고 비행기를 고쳐달라고. 예. 그 대만에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을 맡기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수리 대금이라고 그러나요? 예. 수리 대금. 예. 무려 그렇게 됩니다. 네. 그 엄청난 금액이네요. 네. 그럼 지금은 여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나거나 뭐 심각할 경우는 사천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천에서 뭐가 오기 전까지는 손을 못 대는 건가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사천으로 가기도 하고 경정비는 인천에서 하고요. 네. 중정비 같이 이렇게 기체를 뜯는다거나 이런 거는 뭐 사천에서도 하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해외 나가서 많이 한단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인천에서도 지금 영종의 정비단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안전이라든지
국부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일자리 이 창출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인천에서는 정부에서 안 도와주기 때문에 그냥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자체 펀딩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 예. 근데 밖에서 보더라도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과 아니면은 안 밀어주는 사업과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예. 4천만큼은 안 밀어줘도 마중물 될 정도로는 해줘서 예. 아 인천에 MRO를 키우려는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여기서 고치라라는 시그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상식으로 네. 생각해도 트럭을 네. 사신 분이 트럭 고장이 나가지고 네. 인천에서 샀는데 저쪽 대전까지 가라고 한다면 네, 그거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합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 기본 정비는 다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정부에서는 공장을 만드는데 단지를 만드는데 조성 비용 지원은 없다. 네, 그런 네. 거였다는 거죠. 예, 예. 이 부분은 정치권이 나서서라도 꼭 좀 해야 될 그런 네. 숙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거는 정말 저희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기주의적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고 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그거를 그대로 둔 거는 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다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 공항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항에 관한 부분을 또 한마디 따끔하게 또 칼럼으로 쓰셨던 게 그 인천에는 무료 도로가 필요하다. 인천 예, 네, 예. 인천 공항에 예, 연결되는 무료 도로가 필요한데 유료 도로에 막혔다 무료가 이렇게 네, 표현을 네. 하셔서 네. 써내려 가신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물론 이제 감은 잡는데 딴 나라와 좀 비교 좀 해보시죠. 실제로 선진국이나 아니면 공항이 많이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도 네. 이렇게 유료 도로로 각 도로만 다 막아놨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모든 나라의 뭐 그 공항에 다 그거 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저는 이런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섬이라도 네. 첫 번째 들어가는 다리를 놓으면은 그거는 유료 도로로 하지 않아요.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예. 들어서 신안군의 진도대교라든지 16개 다리를 놓는데 네. 전부 다 무료로 했어요. 네.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유료교통법 4조에 보면은 네. 유료도로를 놓으려면은 무료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대처할 수 있는 예, 무료 예, 도로가 예, 있어야 예, 된다. 예. 예. 근데 그래서 유료도로를 놔서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라 그런 건데 예. 이거는 영종에 정말 재앙적으로 잘못된 사건이 이제 2001년도에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위기로 돈이 네. 없다 보니까 이 민자로 만든 거예요. 네. 네. 민자로 만든다 보니까 이게 영종도라는 섬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다리인데 이게 민자로 하니까 이게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다리가 통행료를 받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다리도 만들면서 통행료를 받고요. 네. 세 번째 다리는 무료도로로 만들기로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영종이나 청라에 입주하는 분들,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한테 돈도 미리 받아갖고 5천억이나 돼서 그 5천억 갖고 만들면 됩니다. 네. 근데 왜 못 만들었느냐? 예. 첫 번째 다리하고 두 번째 다리를 만든 그 회사 목적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 회사들이 그 국토교통부하고 서로 협정을 해서 예. 만약에 수입이 줄어들면은 그거를 국토교통부에서 돈을 메꿔주기로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세 번째 다리를 무료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첫 번째 다리를 유료로 했다는 어이없는 사실. 네. 그리고 이렇게 손실을 메워주기로 했다는 더군다나 더 어이없는 이런 팩트 때문에 예. 지금 영종 주민들은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교통뿐만 아니라 그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수도권 환승 할인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접근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그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되는데 네. 의사 선생님들이 불편하니까 비용 많이 드니까 안 온다거나 우수한 교사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역시 같은 문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켜켜이 쌓여갖고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그 전에 그 우리 오지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은 오지 근무 별점 수당을 이렇게 점수를 줘서 진급할 때 이게
좀 배려해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지금 들어보니까 영정이 오지 같아요. 선생님들이 안 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불편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영종이 지금 인구가 이제 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되면 한 10만 명 정도 될 텐데, 네. 그런 근원적인 이런 잘못을 치유하지 않고는 영종이 이제 뻗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사실 인천공항이 이 세계 제1의 첫 번째로 수익성도 높고 잘 나가는 공항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거기를 받쳐주고 있는 영종도에 사는 주민들은 무대 뒤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예. 그냥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나 정부가 잘못된 이런 거를 다시 다 해체해서 다시 끼워 맞추는 노력을 정말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근데 제3년 6개월을 다시 뭐 빨리 한다든지 이런 약속이 계속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준영 칼럼니스트가 바라본 오늘의 인천은 우리 그 인천 공항의 세계화의 어떤 그 글로벌한 공항으로서 계속 네. 유지해 가기 위한 네. 항공 정비단지 네, MRO가 네, 네, 네.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영종 주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후 도시 영종으로 해서라도 꼭 무료도로 네. 이거는 조속히 건립이 돼야 된다 이런 소신을 지금 밝히신 거 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 직업 칼럼니스트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천경제연구원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리서치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지만은, 네. 중요한 게 인천의 어떤 이슈라든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걸 공론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역신문에도 기고를 많이 했지만은 중앙 언론이나 이런데 이런 거를 이슈를 제기하고 그러면은 좀 피드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연락이 오고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제가 MRO 관련해서 칼럼을 쓰고 그러면은 네. 사천 쪽에서 다는 댓글로 보여지는 이런 거 댓글이 많이 사천 불편하죠. 예. 그리고 저 예. 항만에 관련돼서 음. 제가 모신문에 쓰고 그러면은 부산 쪽에서 또 그러고 네. 뭐 이런 것도 하는데 말하자면은 서로 반응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공론화된 이런 여론들이 예. 이제 정책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이런 매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 네. 또 그런 게 저희 인천경제연구원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 네. 부산이나 사천한테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면은 부산에 경제연구원을 차려가지고 글로 아주 이사시키세요. 배치생 이사를. 그러면 부산을 위해서 쓸 건데 지금 이 칼럼이 사실 네. 많습니다. 양이 많고 네. 제가 좀 진행하면서 아쉬운 거는 오늘은 제가 딱딱한 소재만 뽑았는데 사실 재미난 것도 참 많으셨거든요. 네.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부분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칼럼 쓰실 건가요? 예, 그래야죠. 네, 네. 네, 오늘 인천 포커스 나는 뉴스메이커다에서는 우리 지금 요즘에 칼럼을 통해서 인천의 경제를 살리고 또 인천 경제가 풀어가야 될 숙제를 제시하고 있는 배준영 한국경제연구원 이사장과 경제원이죠. 경제원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